용어가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첫 시간에 좀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첫 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법을 접하시면서 집중하시고 이 수업 시간 중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잡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이후에 공법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나오는 것은 좀 뻔한데 그 시험 나오는 것을 정답 맞춰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지문 5개 전부를 모든 지문을 내가 알고 문제 푸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찍는 것도 있고 그 찍는 것도 실력이십니다. 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것은 바로 30페이지에 이번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행정쟁송 대상 여부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은 상급 관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보십니다. 1번 수립권자 함께 보셨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들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꿈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남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특광시군만 수립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는 수립권자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특광시군이 수립 대상 지역인데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이에 따라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만약 남양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시장이 구리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리시 전부를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전제되게 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A 군수가 B 특별시장과
협의하면 특별시를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가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가능하죠.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가끔 군수가 서울을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절대 불가능해. 그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군수도 서울을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만약 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하고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라면 협의 이루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시설 설치 가능하죠.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서울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반대하게 되면 그제서야 서울과 남양주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의 연장을 가능케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2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번에 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2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할 수 있다. 10만 이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여기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합니다. 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대전광역시와 붙어있는 시군이라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광역시와 같이 경계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이라고 하면 수도권 아닙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군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이하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 속한 인구 5만의 시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하고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필수 사항입니다.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아마 우리 30회 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바로 여기가 되길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27회 때까지 내고 28회, 29회 한 4년 연속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최근 2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 2년 연락 두드렸다면 내년쯤이면 툭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출제위원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꼭 한번 봐놓으시고 느낌상 어디가 시험에 나올 것인지 느낌이 와닿으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5월, 6월 달 정도에 함께 해 나가시고 지금은 1번만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제키십니다. 아마 8, 9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그때나 잠깐 보시는 것이지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수립 기준 줄쳐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그래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걸쳐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관할로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저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것 틀리죠. 기준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게 됩니다. 워낙 자주 오지 쓴다 지문을 구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기준 하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박스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작은 글자가 쭉 있습니다. 가끔 잠이 안 오실 때 수면제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몇 분 안 돼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당연히 수립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기초조사라 부르는데 저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그리고 가로 속에 토지 적성 평가란 말이 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재취약성 분석 줄쳐 놓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3은 토지의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얘도 5월, 6월 달 정도에 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우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봤고 광역도시계획처럼 수립,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 절차와 관련되어 특이한 점으로서 기초조사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시고 저 기초조사에는 토제를 포함한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토제란 말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중요한 사항만 다루고 경미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사소한 것, 경미한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꿈은 항상 중요한 것만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경미한 게 있다면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한 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아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시하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실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현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현실일 때는 경미한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시에는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중요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로맨스이지만 결혼하게 되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예시사항으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하다 보면 중요한 사항이나 사소한 것도 함께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합의해서 결정하는 자체를 생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다루어지는 사항은 항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항 수립 절차에서는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토지에 대한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 시에 필수 사항으로 담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적성 평가 한 번씩 해보셨죠? 공부 잘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방향이 적성에 딱 맞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적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초조사 시에는 단순히 측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에 관한 사항도 또는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동북권과 북부권 그리고 남부권으로 남양주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동북권의 경우에는 팔당댐에 인접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2천만 수도권 상수원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산업단지 함부로 조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남양 전체를 조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지역은 지반이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반이 탄탄한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해시에는 오피텔 2동 만들면서 한 동이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텔 만들 자리는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바다였습니다. 부산이 확대되면서 그 김해시에는 간척 사업을 통해 과거 바다였던 자리를 매립했거든요. 그곳에 충분한 기초 공사하지 않고 그러한 무게 나가는 건물 건축하게 되면 집안이 그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공법을 필요하지 않다면 집안이 연약한 곳이라면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곳에 대형 건물 건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양 전체에 걸친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 이곳이 개발할 땅인지 또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를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적성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적성평가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장소는 광역계획권으로서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광역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뭐 할 땅입니까? 개발할 땅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지가 없는 반면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할 땅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를 기초조사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민법 시간에는 안 좋으셨죠? 공법 시간에는 많이 졸리시죠? 공법의 법률 용어가 워낙 생소한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집중해서 많이 들어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오늘 진도 나온 만큼 문제 풀어나가셔야만 이게 눈에 익게 됩니다. 근데 저도 12월 달부터 문제 푸는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방침이 그렇다니 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많이 들으시려고 아주 생소한 용어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러시지만 작년에도 한 공법 시간 10분 정도 지나시고 나면 뭔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들 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과목이지만 그래도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초조사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번 공청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청회에 있어서는 우리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거쳐 확인하게 되는데 공청회는 딱 몇 번? 3번입니다. 이미 2번을 보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14일 날짜 신경 쓰지 마십시오. 14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없습니다. 대신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지만 저 14일 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제4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확정 차셨죠. 우선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 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하며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협의 심의 차셨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 각각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사전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람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하던 시장 군수는 해당 시군 공고에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저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승인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고, 기초조사 등은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4년 전에 간평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권자가 이원화된 경우, 만약 특광이라면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는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수립 승인권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시장 군수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승인권자가 진행할 절차는 무엇?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확인하셨듯이 광역도시계획도 국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학교에 숙제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도장 하나 찍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숙제는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승인받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송부받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남양주 시민에게도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영구히 열람시켜준다? 30일 이상만 열람시켜준다. 30일 이상만. 그러면 이런 규정들은 공무원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궁금하다고 해서 남양주시에 방문하셔서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하자고 하면 공무원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만, 30일 이상만.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게 되면 딱 30일만 보여주고 말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 수시로 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야기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만? 30일 이상만. 그래서 저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 계획입니까? 관리계획이겠습니까? 기본계획이겠습니까? 기본계획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도시군 관리계획 보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분명 가격은 오르지만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지금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농지나 산지인데, 이곳에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특정한 시설이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막말로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시가 2012년도에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2012년도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인 도시였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세종시 인구가
32만 정도인데 이 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15배에서 20배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만들어질 당시에서는 단순히 농지, 산지였지만 그곳에 도로 등의 설치나 또는 공공시설 등이 설치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재 바뀌는 게 토지 가격 상승 원인입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분명 가격 오르지만 이미 개발 용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 별로 얻어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농경지이지만 저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개발 사업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면 현저하게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해야 될 것은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기본 계획 수립한다 또는 공청회 한다 이런 이야기 있다면 그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공법 수업이 있다 할지라도 표정 보니까 공법 수업은 당연히 빼먹을 것 같으시고 민법 수업이 있다 할지라도 저 공청회는 한번 참석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남양주시를 또는 인접한 시군을 개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사시다 보니 지하철 4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풍양역이라고 하는 것 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그냥 저 혼자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역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적자가 예상된다면 역 새로 안 만듭니다. 뭔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을 만들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한 번씩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공법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런 관심을 하나씩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 계획을 내가 미리 좀 알게 된다면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나한테는 큰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의 공무원 한두 분은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이제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개업 하시게 된다고 하면 세법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사에게 세금 상담하게 되면 아마 30분에 5만 원인가 1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대신 중개업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냥 계략적인 세금 계산 해주지 않습니까? 돈 달라는 사람 없어지던데요. 그래서 개정세법을 내가 중개업하고 한 이후에도 계속 숙지할 필요가 생기시고 그리고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하라고 또 신호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것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고 기초조사 등은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5페이지에 2번 차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때에는 협의 심의는 승인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관한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는데 만약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특광일 때는 이 세 개 절차만 진행하고 만다. 협의 심의도 한다. 이 세 개 절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모두 협의도 모두 심의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협의에 관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땅에 5년, 10년 뒤에 지하철 설치하거나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게 된다면 저 농경지에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했을 때 이 협의 없이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나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 수 있다? 없습니다. 이 농지에 있어서는 농림부 장관이 전국의 농지에 대한 관할 관청이고 지방 농림청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광이 이 농지를 도로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게 되면 이들은 찬성 의견 표명하고 반대 의견 표명하면 농지를 도로 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절차는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반드시 진행할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는 인구가 70만인데 만약 200만 또는 300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또는 지하철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70만이고 이용 가능한 규모가 200만이라고 하면 130만은 빈 건물로 비어 있게 됩니다. 이걸 운영하게 되었을 때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에 적정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은 20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했고 이곳에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 인구는 4만 명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가지 조성하고자 한다면 보통 5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10,000명 수용하는데 1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바로 유령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건물은 많이 들어서 있지만 사람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건물 비어있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개발 아니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승인에 필요한 절차인 협의심의 생략한다, 협의심의 실시한다,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심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진행하게 되지만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데는 협의심의는 수립권자인 특광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라면 협의심의는 승인 절차가 아니라 투립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공법이 좀 헷갈린 이유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하면 참 좋은데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어떤 때는 승인 절차이고 어떤 때는 수립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주시면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약간 이해되신다면 이게 좀 쉬워지십니다. 기본적으로 약속하신 건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았습니다. 지방 분권이 가능화되면서 이제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협의심의는 더 이상 승인 절차가 아니라 특광의 경우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개정되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제5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차시였죠. 그리고 1번 타당성 검토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타당성 검토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우리 다시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남양주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 아닙니다.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인접한 시군 포함시켜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의 생략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 진행 시에 기초조사 측량하는 행위입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지방 도시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본계획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물어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오늘 집을 나와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시설을 만드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밥해 먹을 때 전기, 수도 없이 밥해 먹는 분 계시죠? 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TV 프로 보게 되면 산속에서 혼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분들로서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중에 전기, 수도 없는 도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등의 생활의 필수시설을 모든 도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생략 가능한 것은 오직 뭐만?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대한 행정처에 관한 구분 보시고 수립, 승인에 대한 사전 절차에 관한 내용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방법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특이한 사항으로 기초조사 공부하셨습니다. 토, 재, 기억 나셔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어디에만?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기초조사에 등장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광시군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사셨죠? 1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1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을 우리는 도시군이라 했습니다. 그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 아닙니다. 집행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잠깐만 확인합니다.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남양주시의 동북권과 남부권, 북부권이 형성되었을 때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수동 쪽으로
뚫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동북권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르게 되면 현재 70만의 인구를 100만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 동북권에 대한 개발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권에는 현재 25만에서 30만까지 인구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사업 하고자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뭐 화도 쪽이나 그런 쪽이 되게일 겁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조안면 쪽은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조안면은 팔당 댐에 인접한 곳으로서 이쪽 개발하게 되면 상수원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조안면에 농경지가 아주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나는 10년, 20년 버티고 한번 대박 뜻을 보자. 지금 투자하시면 10년, 20년 가도 계속 농경지입니다. 그쪽은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대신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 화도 외에 다른 지역을 일부 개발해서 인구 10만에서 15만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15만 늘린다고 하면 다산 신도시 같은 곳을 3곳 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의 기준으로 한 5분에서 10분 내에 좀 평지나 또는 보전 가치가 없는 임야가 있다면 제가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서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임장 한번 하시는데 우리 여기 평내 호평처럼 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이지만 보전 가치가 좀 적은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3곳 또는 4곳에 개발 사업합니다.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터체인지 기준으로 해서 간선도로 기간도로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좀 적정한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뻥이라 생각하시고 뻥이라 거짓말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농경지라면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다산 신도시 같은 개발 사업하게 되면 걔는 개발 사업 목적인 땅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도시 지역으로. 그래서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투자하면 분명 가격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얘에서 얘 올라갈 때 10배에서 20배 오르거든요. 얘에서 도시지역일 때 투자하게 되면 크게 많은 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자연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땅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게 됩니다.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반틀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틀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무엇?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무엇?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로서 우리 남양주에 학교 필요하죠. 병원 필요하죠. 그 병원 학교가 모두 기반설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중에 시립병원과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한 것으로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그 병원을 남양주 시장에게 허가받고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설을 남양주시장에 허가받고 만들게 되면 걔는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4번 찾으셨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3, 4 묶어 놓는데 얘가 29회 때 올해 기출문제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결정하면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그거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랍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세 가지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촉이 좋으십니다. 내년 안 나옵니다. 만약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 얘가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틀립니다. 사업 앞에 나온 단어가 목적어이죠. 이게 목적어이지 기반설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다. 그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한 것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맞죠? 지난주에 했는데. 그리고 그냥 5번만 보고 끝내십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래서 우리 다산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다산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올해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은 2019년 12월 30일 날 폐지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지되는 내용인데 올해 두 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 30회 시험 때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